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장년기 101쪽인데요.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며 하면서 샌드위치 세대. 자, 중장년기를 지칭하는 용어도 많아요. 샌드위치 세대, 협공받는 세대, 그 다음에 빈둥지 중후의 세대, 그 다음에 상실감의 시기, 제2의 사춘기, 중요하죠. 이제 제1의 사춘기는 청소년기였고, 여기가 제2의 사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체성 위기의 시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제1의 사춘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제2의 사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또 조심하실 거예요. 정체성 위기의 시기 하게 되면 이거 청소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중장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중장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다음 많고 자,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체성 위기의 시기는 너무 이게 아직 이제 청년기인 경우는 이게 왜 중장년기가 정체성 위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장년기를 이미 경험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미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그리고 제2의 사춘기가 왜 제2의 사춘기인지 어떻든 이제 중장년기에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도 근데 거기 보면 그 에릭슨의 이제 7번째 단계 생산성 대 침체 시기고요. 팩은 중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고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걸 구분해야 하는데 먼저 지혜를 중요시해라. 육체적 힘을 중요시하지 말고 중장년기가 돼서도 이 힘 중요시하고 하면 안 되죠. 네. 정신적인 지혜가 바로 정신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을 중요시하면 안 되고 정신적인 힘, 즉 정신적인 능력인 지혜를 중요시 여겨라. 대인관계를 볼 때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인관계를 사회화해라.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융통성을 가져라. 정서적 빈곤을 경험하기보다 중장년기에 부모가 사망하게 되고 또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은 나를 떠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서적 융통성을 지녀라. 그 다음에 지적 경쟁성이 아니라 지적 융통성을 지녀라. 자, 요것과 노년기 거를 봐보세요. 노년기 이제 비교를 해보면 111쪽 봐보세요. 111쪽에 양가루 4번 보니까 노년기의 발달에 관하여 팩이 제시한 3가지 이슈. 직업 역할에 몰두하지 말고 자아 분화해라. 신체에 몰두하지 말고 신체 초월해라. 자아에 몰두하지 말고 자아 초월해라. 알았죠? 이거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제시한 것을 중장년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다시 중장년기로 와서 굴두가 제시한 중년기에 벗어나야 할 5가지 비합리적 가정을 보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OX 문장 봐보세요. 제라이 19회 때 나왔는데 굴두는 46세 이후 그릇된 가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죠? 그릇된 가정, 즉 비합리적 가정. 그래서 이제 안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 이것도 비합리적이다. 자, 배우자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 비합리적이다. 자, 가족 밖에서는 어떠한 삶이나 변화도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다. 자, 자신이 순수하다라는 가정도 비합리적이다.
자, 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니고 그게 한 줄 나온 거예요. 제일 아래. 알았죠? 그루팅 가정, 비합리적인 가정. 자, 그다음에 레빈슨이 또 중장년기 제시할 세 가지 발달 과제 제시한 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 줄로 나왔습니다. 19회 때. 레빈슨은 그 OX 문장 봐보세요. 성인 초기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 탐구, 그리고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선택 등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그죠? 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인생의 남은 부분을 새로운 시기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개별화 제시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화는 이제 개성화로 해서 융의 개념으로 더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레빈슨 거는 거기 OX 문장에 나온 것처럼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 탐구, 그 다음에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선택 이렇게 제시했던 맞는 문장으로 뭐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문제도 사실은 논점은 팩에 있었어요. 팩의 그 노년기의 내용을 여기 중년기에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논점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알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지도 않고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나왔던 것대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을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논점은 뭐였다? 팩이 중년기와 노년기 둘 다 제시했는데 노년기 걸 중년기에다 집어넣어 틀리게 나왔었다. 이 문제에서 그거고. 뭐 하비워스트가 또 제시한 게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도 그 밑에 봐보세요. 전환의 시기로서의 중장년기.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거 보니까 융의 개별화. 근데 그 개별화를 우리 시험에서는 개성화라고 해서 번역해서 나와요. 시험에서는 개성화로 나옵니다. 개성화. 자, 그거 좀 설명하면 융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자, 이제 바다에서 해가 떠가지고요. 해가 이렇게 지는 과정. 자, 이게 해예요, 지금. 해. 해가 떠서 이제 지는 과정으로 인생을 묘사했어요. 인생을. 누가? 융이. 그래서 여기가 인생의 오전시계예요, 오전시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인생의 오후시계예요, 오후시계. 자, 바다에서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는 과정처럼 사람도 이 바다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인생의 오전 시기를 살고 그 다음에 쭉 인생의 오후 시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중천에 뜨게 되는 여기 중년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여기가 융은 중년기를 35세에서 40세의 중년기에 돌입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35세에서 40세부터 이제 중년기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의 초점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년기 전에는 자아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아의 초점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년기가 넘어서게 돼 중년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자아의 초점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외적이고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물질적인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겨요. 정신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렇게 자아의 초점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 이걸 바로 개성화라고 합니다. 중년기에는 이 개성화가 나타나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개성화하면 이게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융이 말한 거예요. 융이. 알았죠? 융이. 그래서 이제 융의 개성화. 이게 중년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중년기 때에는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청년기까지는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중년기부터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전망이 바뀐다는 거니까 시간의 전망의 변화예요. 시간 전망이 바뀌어요. 앞으로를 봐요. 앞으로 나의 남은 삶에 대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성화예요. 양성화 또는 양성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성화는 뭐냐면 이제 우리 융에서 공부할 텐데 아니마와 아니모스입니다. 융은 사람은 양성동물이라고 봤습니다. 남자에게 남성성이 있지만 남자에게 여성성도 있다고 본 거예요. 여자에게 여성성도 있지만 남성성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성동물이다. 만약에 남자에게 남성성만 있다면 여자의 여성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성성만 있다면 남자의 남성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양성동물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여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니마와 아니모스의 개념인데 아니마 이거 외울 때 아니마 하면 머시마 생각하면 머시마. 우리가 남자는 머시마, 여자는 가시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마는 누구 거다? 머시마 거다. 즉 남자 거다. 그러니까 아니마는 남자 거니까 남자의 여성성이에요. 그러면 아니모스는 아니마가 남자의 여성성이니까 아니모스는 여자의 남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남자에게는 중장년기가 되면 남자에게는 여성성이 아니마가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니모스가. 그래서 이제 이 양성화 알았죠? 근데 이 시간 전망 그다음에 변화와 양성화는 중장년기에 시작을 하지만 노년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노년기의 특징에 이따 보면 나와요. 중장년기에도 해당되지만 노년기에도. 그래서 거기 102페이지 그 OX 문장 보면은요. 중년기 해서 성인 중기, 즉 아들러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돌리는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 아들러가 말한 게 아니라 융이 말한 거예요. 융. 그래서 틀린 거예요. 융은 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셨죠? 참고로 융은 이 개성화를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성화가 곧 자기 실현이다. 결국은. 왜냐면은 이제 그 융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융은 여기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거든요. 정신을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무의식을 여기가 이제 개인 무의식이고요. 개인 무의식. 여기 가운데가 집단 무의식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셀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 가운데에 있는 거. 여기가 얘가 셀프예요. 셀프.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의식의 중심. 이 퍼스널리티의 중심이 이제 셀프고 우리가 이제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죠. 그러면 좀 정신의 중심은 셀프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의식의 중심은 이고 여기가 자아. 여기가 자기. 셀프가. 그러니까 지금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 의식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까지는 열심히 의식의 영역 그걸 넓혔다면 이제 중년기부터 이제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바로 누구? 셀프에 대한 관심. 이 가운데 있는 이 셀프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실현 중년기가 돼야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개성화 자체가 이제 자기 실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체적 변화 보니까
신체 구조, 이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감퇴되죠. 중장년기.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 활동이 둔화되고 허리둘레와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신진대사 활동 둔화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기를 잃고 육체적 힘이 약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난다. 그죠? 거기. 그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중요한데 시각 기능의 원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 원시 현상 뚜렷해진다는 거. 자, 중년기 때부터 원시 현상이 이제 뚜렷해지고 그리고 노년기 때 가면 더 이제 이게 원시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중년기부터 시작한다. 원시 현상은. 그죠? 자, 그리고 만성적이고 심각한 성인병에 이완될 가능성. 이제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질병입니다. 중장년기. 성적 변화 보니까 남녀 모두 성적 능력이 저하된다.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그 22회 시험에서 올해 이따가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만 나타나고 남성은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틀리죠?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OX 문장 남성이 여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가 아니라 여성이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왜? 폐경 때문이죠. 특히. 그 다음 이제 중년기.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또 틀리게끔 나왔었잖아요. 그죠? 남녀 모두. 그리고 남성이 먼저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성이 먼저입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입니다. 폐경. 여성의 월경 기간의 종료.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죠?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폐경에 따른 증상 보니까 번혈증, 안면 홍조, 생리주기 불순, 질건조증, 요실금. 그 다음에 심리적 증상으로 우울증. 그죠? 그 다음에 남성으로 가게 되면 남성의 갱년기는요. 남성은 이걸 심리적 폐경이라고 해요. 심리적 폐경. 남성의 갱년기는 정자나 정액 생성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생식 능력은 있는 거죠. 그죠? 성기능 저하, 성욕 감퇴를 경험하지만 생식 능력은 여전히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서서히 감소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폐경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표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그 OX 문장 보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호르몬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그럼 맞죠? 이게 자꾸 이 호르몬의 종류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석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석류. 이제 여성에게 좋은 과일 중에 그 석류. 그 다음에 건자두에도 많대요. 건자두. 그래서 저는 꼭 그 마트에 가면 석류 즙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100% 석류즙을 그 큰 마트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자두도 이제 건자두는 사다 줬는데 안 먹어가지고 잘 안 먹더라고 그거를. 이 양성 너무 남성성이 되는 거 아내가 남성성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남성성을 늦춰보려고 에스트로겐. 자 이게 중년기에 가보면 이제 융에서 보면 이 남성성으로 여성은 좀 더 공격적이 되고 독립적이고 공격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또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뭐 증상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다 주는데 안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먹게 돼요. 제가 먹게 되다 보면 제가 오히려 여성화가 돼가지고 저한테는 또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에 이 호르몬의 종류 잘 기억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심리적 발달 봐보세요. 인지 능력의 변화.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청년기 때 유동성 지능 정점 찍었고 이제 그때 꺾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중년기 때 이제 결정성 지능은 계속 생애 말기까지 증가된다고 했는데 따라서 여기 중년기에 결정성 지능은 성인 초기의 교육 경험의 결과로 생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즉 장년기의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지만 결정성 지능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틀리게끔 나와요. 보면. 그죠? 호는 유동성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성 지능은 감소한다고 했다. 틀렸죠? 결정성 지능은 감소하고 유동성 지능이 증가한다. 또 틀렸죠? 그죠? 다시 한번 결정성 지능은 계속 증가하지만 유동성 지능은 감소한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 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체적 발달, 그 다음에 감각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정점이 다 청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정점은 중장년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은 서서히 감퇴되는 건 맞지만 경험에 의해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하는 세대로서의 지위를 구가한다. 중장년기 때.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위기로 가게 되면 심리적 변화 105페이지로 와보면 일단 에릭슨의 생산상대 침체 시기죠. 여기가 자, 마머가 주장한 장년기에 직면한 4가지 위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겸하게 되고 신체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인식하는 거,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독립, 부모 사망, 결혼 생활 갈등으로 인한 이별과 상실감, 젊은 시절의 환상적인 희망, 죽음이라는 운명에 직면하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참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다가오는데요. 참. 그죠? 거기 이제 융은 전 인생 주기를 통한 그 개성화입니다. 여기 그래서 자아를 외적 물질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에 조화롭게 통합시키고 자신의 내면적 존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을 이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 자, 양성성이고요. 여기. 그래서 거기 남성은 여성성이, 여성의 경우에 남성성인 지배성과 공격성이 증가한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또 배우자의 그런 배우자로 인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극복해 나가는가의 문제, 이 심적 위기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건데요. 거기 그 5번에 보면 빈둥지 시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사회적 발달 봐보세요. 빈 껍데기 결혼. 근데 이 빈 껍데기 결혼은 꼭 이 중장년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애착을 느끼지 않는 관계. 그건 빈 껍데기 결혼은 중장년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빈둥지 증후군은 이건 중장년기에만 해당되죠. 왜냐면 빈둥지는 50대 중반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떠나버리고 집에서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녀 진수기에 자녀들이 떠나버리고 부부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은 이제 남녀 모두 느끼는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여성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 해설에는 그 설명에는 남성은 뭐 이렇게 나오면 여성이 이제 주로 많이 느낀다 뭐 나왔는데 그다음 이제 샌드위치 세대는 바로 밑에 그 자녀 교육 있잖아요. 큰 2번. 그다음 이제 아래로는 자녀 교육. 그다음에 위로는 부모 부양. 역할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돌봐줬던 부모를 내가 이제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중장년기에 이 시기에 자녀 양육을 위해 써야 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 샌드위치 세대는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겁니다. 자녀 양육과 그 다음에 부모 부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협공받는 세대라고 돼요. 협공받는다.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다. 자, 근데 이제 그 자녀 교육에서 그 3번에 보면 자녀를 기르는 것은 부모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만 그지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문제들에 대결하는 가운데 부모의 인격 발달을 촉진하는 구실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직업 관리, 직업 성취, 직업 전환. 직업 안정과 관리, 직업 성취, 직업 전환. 이거 딱 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107쪽에 보니까 중년기에서 OX문장. 사회 경제적으로 인생의 전성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기도 한다. 맞는 거고요. 여가활동 개발. 뒤로 넘기면 따로 거기 볼 만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노년기를 봐보세요. 111쪽.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 그죠? 신체적 능력의 쇠퇴, 질병 이환,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축소,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과 같은 퇴행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자아통합대 절망이죠. 마지막. 근데 그 팩의 발달과업 이론에서 팩은 자아통합대 절망을 생산성대 침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7단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 OX 문장 나왔죠. 보니까 팩의 발달과업 이론은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틀렸죠. 중년기, 노년기를 통합해서 7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그죠? 자, 팩이 제시한 건 노년기 제시한 세 가지 이슈. 직업 역할에 몰두하면 안 되고, 그죠? 자아 분화해라. 은퇴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오랫동안 종사해온 직업을 떠나 새롭게 하는 활동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몰두하지 말고 신체 초월해라. 그 다음에 자아 몰두하지 말고 자아 초월해라.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노년기에 자아 몰두해서 자아 초월이라는 심리적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맞죠? 이제 팩이 말했으니까 그거 맞는 건데 노년기에.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장년기 발달 과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팩, 자아 분화 틀렸죠. 장년기에서 자아 분화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아 분화는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2쪽으로 와보면 이제 하비거스트 뭐 제시한 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보니까 노년기의 특징, 사회적 활동 감소입니다. 근데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노년학 이론에서 거기 자, 이 분리론과 활동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거예요. 분리론은 노인이 있어요. 사회가 있어요. 자, 이 노인과 사회가 있을 때 분리론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인도 후퇴한다. 사회도 후퇴한다. 즉 노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분리이론에 의하면 노인도 사회생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회도 노인을 원치 않아.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지. 자, 이게 분리이론이에요. 서로 후퇴한다. 분리이론. 그래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그래서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근데 활동이론은 자, 활동이론은 노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회가 후퇴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게 활동이론이에요. 사회가 후퇴하니까 노인들은 막 열렬히 그 중장년기처럼 노년기에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사회가 노인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밑에 봐보면 분리이론은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 분리. 그죠? 활동이론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왜? 노인들은 활동을 원하니까. 자, 신체적 발달 봐보세요. 참고로 노년화기론은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노년화기론 제1세대 이론, 2세대 이론, 3세대 이론 이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현대화 이론이나 교환 이론이나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지금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으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 봐보세요. 그 아래 신체 구조의 쇠퇴, 그다음에 신체 외면상의 변화.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 정리해놨는데 거기 113쪽 제일 위에 질병의 가능성 노년기에 급격히 증가한다. 보편적으로 복합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만성 질환의 상병률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사망 주요 요인은 질병. 어떤 중장년기부터 그러는데 근데 그중에 순환기 질환, 암 등등등. 근데 거기 일반적으로 애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하고 있는 질병이 나타나기 쉽고요. 질병이 발생하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서 쉽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죠? 신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민첩성도 상실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거기 6번이 이제 중요하죠. 제가 위에는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3번의 그 디귿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6번에 그 남성 노인은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성교 기능이 저하되기는 하지만 여성보다는 기능 저하가 덜하다. 이게 11회 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7번에 보면 성에 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그 7번 연령 증가함에 따라서 신장의 크기, 무게, 피질 양 등이 감소되면서 신장 혈관의 경화 현상이 나타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야간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증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4쪽으로 와보면 심적 발달, 감각 기능이 둔화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의 문제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고, 감각 예민함이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시각 기능에서 원시 현상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거 중년기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그 양가로 8번 봐보세요. 수면 시간 115페이지 제일 위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이 감소한다. 그죠? 그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인지적 변화에서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 지각 기능 변화에 2번에 보니까 노인은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가 지금 보는 것만 위주로 보세요. 예, 일단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걸 일단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정신기능의 변화. 지능은 어떻든 지능 또는 거기 기억력은 노년기가 될수록 이제 이 감소되어 가는데 서서히 감퇴되어 가는데 쇠퇴되어 가는데 그래서 거기 지능 검사에서 어르신들은 젊은이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들은 IQ 검사에서 젊은 사람과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노인들은 이제 기억력은 감퇴되는 거죠. 근데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이 장기 기억에 비해서 더 약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기억력이 약화되는데 무엇이 더? 단기와 최근 기억이 단기 기억보다 더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단기 기억, 최근, 장기 기억 116쪽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청각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정서 성격 변화로 가볼게요. 정서적 변화. 자, 감정 표현의 능력이 저하된다.
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성격 변화 봐보세요.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수동성 증가. 이번 22회 때 한 줄 나온 게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성역할 지각의 변화, 양성화. 근데 이 양성화는 이미 중년기부터 시작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직성 증가, 조심성,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 시간 전망의 변화. 그죠? 시간 전망의 변화도 이미 중년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의존성의 증가. 그죠? 자, 그 자아통합과 이제 죽음 수용으로 가게 되면 118쪽으로 와보세요. 자아통합. 거기 보면 이제 정체감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그 정체감 위기 이론과 유지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 이제 양거를 한번 봐보세요. 죽음. 큐빌러로스의 죽음 단계, 이건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지금 한동안 지금 또 안 나왔는데 잘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가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상에는 전형적인 죽임 과정은 없다. 5단계도 하나 과정 후에 반드시 다음 과정이 오는 연쇄적 발생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5단계를 거치고 죽는 건 아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5단계를 제시했는데 맨 처음에 당신 죽을 병이네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맨 처음에 부정하게 된다. 그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의사의 오진일 거야. 이게 부정입니다. 그죠? 당신 죽을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죽을 병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맨 처음에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게 죽을 병인 걸 알게 돼. 다른 병원에도 가봤어. 근데 진짜 죽을 병이네. 그러면 분노하게 돼요. 왜 하필 나에게? 분노. 자, 이 분노는 힘을 바락바락 쓰는 거잖아요. 바락바락 쓰다 보면 힘이 빠지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타협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의 책에 보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인생 수업 뭐 등 여러 책들이 번역돼서 나왔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는 이 타협을 버스 정류장으로 비유를 해요. 이 5단계에서 지금 가운데잖아요.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누구하고? 신하고. 그래서 나한테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또는 내 자녀가 또는 내 손녀가 얘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뭐 내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근데 타협이 안 되죠. 타협이 안 돼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수용하고 죽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단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맨 처음에 부정, 그 다음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외우세요. 거기에 OX 문장 보니까 노년기 큐빌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에 정하는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타협이라고 했다. 틀렸죠? 가운데에 있고요. 타협은. 그리고 거기 수용의 예를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수용이죠. 죽음을 지금 받아들인. 자, 거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읽어볼 만합니다. 거기 죽음에 대한 연구도 보면 읽어볼 만한데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니까 안락사 했죠. 안락사는 우리가 이건 꼭 노년기에만 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안락사도.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자긍심. 노년기의 과업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맞죠? 맞는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자긍심. 자, 그 다음 이제 121쪽으로 올게요. 사회적 발달 보겠습니다.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인데 노년기는 이제 상실의 시기죠. 그렇지만 새로운 역할도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새로운 역할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역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죽게 되면 미망인의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등. 그래서 거기 새로운 역할도 생기게 되는데요. 노년기 지위와 역할 변화에서 2차 집단에서의 역할 종류 수는 줄어들지만 1차 집단에서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다. 그죠? 가족 내에서의 비공식 역할은.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제도적 지위와 역할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근데 가족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부모의 역할은 사회 때 한번 나왔어요. 한 번. 공식적 유형이. 그리고 아예 안 나왔어요. 그 뒤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한번 읽어볼 만은 하긴 하지만 공식적 유형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22쪽으로 와서 122쪽으로 와서 미망인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은퇴자 역할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상실되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제일 아래 보니까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죠. 맞죠?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다. 들렸죠? 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들렸죠? 자, 그 다음에 123쪽 제일 위에 사회화. 거기 보면 노년기에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대한 적합한 연령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뭐 노년기 하면 이제 회갑이었는데 지금 회갑은 뭐 노년기도 아니죠. 그죠? 청년이죠. 75세 전까지는 청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거기 어떻든 노년기에 적합한 연령 규범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도 보면은 노인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노인복지법 보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 노년기 사회적 특성, 사회적 측면의 특성 고기는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힘에 의한 영향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년기 인구 증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조기 퇴직이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데 많은 수의 어르신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어르신에 적합하지 못하고 어르신 학대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힘 민첩성 등이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범죄 피해자로 노출된 상태. 그리고 이제 124쪽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쭉 내려와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 피해와 노인들이 범죄 피해 대상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노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거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또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